사실 이것만 해도 뭐 하루짜리 이상의 코스이긴 합니다만 좀 간략하게 잘 해주십시오. 꼼꼼하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이드 마운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역사를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 그 패트릭이라는 친구를 간단하게 다시 소개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레이저는 스티브 보거츠가 만들어낸 PC잖아요. 스티브 보거츠 일단 제자입니다. 패트릭이라는 친구는. 그리고 레이저 팀에서 같이 탐사 활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레이저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XD과 콜라보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레이저랑 비교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그 장비이기 때문에. 그치만 이제 특히 아시아 지역은 레이저의 강세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이게 마치 대결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멕시코만 가봐도 80% 이상이 XD를 씁니다. 그 중에 20%가 레이저는 아니고요. 10% 하여튼 다양한 이제 섞여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스티브 보거츠가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한 3년 전에. 그러면서 사실 레이저 팀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까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레이저 팀은 일단 원작자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예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 연구실이 사라진 거예요. 실제 앞에서 뛰는 사람이 사라졌고 지금 남은 HP라는 분은 다이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케팅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걸 이렇게 키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는 사이드 와인더와 결합해서 CCR 시장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퍼질 수가 있는데 레이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세대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지역만 아직 레이저가 강세예요. 뭐 근데 호불호는 많이 좀 심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마케팅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능력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베이스로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레이저를 써보셨으니까 오히려 설명하기가 편할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의 블레더와 하네스는 당연히 똑같아요. 사이드 마운트의 기본적인 역할이니까. 다만 여기서 차이가 일단 가장 큰 건 하네스의 구성인데 아시다시피 레이저는 줄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줄이 오로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그리고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레이저 유저들은 특히 교육만 받은 다이버들은 혼자서 세팅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슈트를 못 바꿔요. 왜 슈트 입다가 드라이 슈트로 입기가 어렵고 드라이 슈트에 내피를 바꿔 입었을 때 안 맞을 때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어태치 부분이 위에 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특히 이 부분이 어깨끈 양쪽 두 개, 허리끈 두 개, 클로치가 모두 다 별개입니다. 따로 돼 있네요.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길이 조절이 한쪽에 한쪽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길이 조절하는 방식이 우리 버클에 있는 요 구멍 3개 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길이 조절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에 대한 부분이 일단 이 세팅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게 됐고 추가적으로 사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보면 길이 조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과 편의성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편한 편이고 그리고 자세한 구조를 보면 실제로는 요 파트를 로어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파트를 어퍼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트와 이 파트가 이 가운데 라인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가. 그리고 엑스집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센트럴 포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센트럴 포켓. 이거는 지금
중간 사이즈라서 엄청 크진 않은데 이렇게 4칸에 이렇게 웨이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랑 가장 큰 차이점, 레이저 어디다 넣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저 같은 경우는 번지줄로 네, 웨빙에 그렇죠. 묶죠. 예. 보통. 아니면 블레더에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웨빙에 꽂을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블레더는 이 웨빙에 이 무게를 받추기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2kg, 4kg, 8kg가 달리면 특히 그 부분이 이렇게 토끼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XDIM은 일단 가운데에 4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켓 사이즈가 총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사이즈는 알랍을 기준으로 한 칸에 2개 들어갑니다. 2kg. 그러면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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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kg를 넣을 수 있어요. 이 줄에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이트 포켓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에 대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하네스 부분은 똑같고, 블레더 부분에서의 차이를 보면 레이저 블레더의 가장 큰 차이점 특징은 듀얼 블레더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터가 있지만 이 빨대로 이렇게 넣는 거 있죠.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내구성 때문에 그래요. 결국 터지는 걸 감안해서 백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듀얼 블레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써요. 왜냐하면 터질 일이 없어요. 특히 공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우리는 뭐 좁은 공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플러스 이 천이 1100 코드라 1100제니어 코드라인데 이 내구성이 이제는 원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이 나서 안에까지 찢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서 굳이 2개를 쓸 필요가 전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더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런 형태의 가로리 형태는 멕시코 타입의 스타일이랑 똑같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는 택 버전인데 택 버전은 이제 19kg거든요. 19kg.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스틸 탱크 4개를 거치하는 기준입니다. 11리터짜리로. 그러다 보니까 부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플로리다 방식이랑 멕시코 방식을 나눴을 때 플로리다 방식이 더 빵이 컸잖아요, 부력이. 근데 얘는 그 기준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버트 플레이트도 팔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여기 버트 플레이트 달아서 스틸 탱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덤프 밸브는 엉덩이에 있지만 이걸 여기다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터를 여기서 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구조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레이저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깨 번지와 그 다음에 허리 디링입니다. 레이저는 어깨 번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레이저 어깨 번지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방식. 얘는 2줄이 하나가 그 이렇게 네, 연결해. 한 줄로 돼 있죠. 네, 맞아요. 땡기고. 네, 한 줄로 돼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사이드 마운트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레이저 세팅이 이제 좀 오래되셨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탱크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탱크를 여기다 세팅합니다. 레이저 다이버들은 여기다 세팅을 하면서 그 한 줄 컨티뉴어스 번지줄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탱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여기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포트가 됐든 밸브가 됐든 이걸 다 모든 걸 여기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사이드 마운트가 아닌 꼴이 돼요. 세팅을 보면 대부분 여기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어중뛰게 있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X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루프 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일단 별개예요. 네, 따로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드 마운트 번지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탱크를 걸어서 갖고 말아가는 목적이에요.
말아서 간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얘가 이걸 당겨 이렇게 가져갑니다. 땡기겠죠 당연히 걸면. 네. 근데 레이저는 당겨가는 목적이 아니라 쳐지는 걸 막는 거고 얘는 엄청나게 센 텐션으로 이걸 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드 마운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데코 탱크는 위아래 다 스태틱 라인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사이드 마운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래는 스태틱이고 위에는 다이나믹을 쓰는 이유가 몸에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위쪽에서는 이렇게 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막아줘요. 그래서 위아래가 반대 토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탁 붙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루프 번지로 탱크를 이렇게 가져가는 세팅을 씁니다. 그러면 밑에도 번지줄로 잡는다 말이에요. 아니요, 밑에는 밑에는 볼트대로 똑같아요. 네. 여기가 걸려 있는 상태로 밀어서 번지 장력이 안 가게 가는 거죠. 이렇게 딱 맞게 하는 거죠. 텐션이 좀 더 세는 거지. 텐션이 세고 그 다음에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놓습니다. 완전 팔꿈치 아래에다가 3조 아래에다가. 그래서 사실 전면에서 봤을 때는 탱크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슴 쪽이 아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세팅의 완전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탱크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요 고리를 무조건 씁니다. 이 고리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게 텐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짧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리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찾거나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처럼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확인하기가 좀 쉽고 그 다음에 걸 때는 이걸 쓰시면 안 돼요. 뒤에잖아요. 여기다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기가 힘들어요. 이 두 개가 붙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걸 때는 여기에 손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걸기가 편한데 문제 이 고리는 언제 활용을 많이 하냐면 뺄 때입니다. 뺄 때 이게 텐션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텐션이 전혀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잡아 당기면 풀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리가 없었으면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잡아 당기거나 또는 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이드 와인더는 캐니스터가 있고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가 더 잘 말려 있어야 피팅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번지를 좀 더 텐션이 있는 걸 많이 쓰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게 있어야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이 살짝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X립을 쓰시는 분들은 다 같이 보통 이 번지가 여기 묶여 있어요. 그냥 고정식을 씁니다.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팔 넣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가 사이드 마운트보다 무겁고 드라이 슈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서 움직이는 걸 쓰거든요. 입을 때는 이걸 내립니다. 그래서 입기 편하게 하고 입고 나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쓰고 다만 입을 때 바로 올려주지 않고 다른 걸 착용하면 나중에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때 혼자 못 올리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다시 혼자 벗거나. 그래서 이제 어깨 번지는 이런 형태를 쓴다는 거. 이게 되시나요? 또 하나는 외국 라이트는 전부 노란 스타일이에요. 라이트요? 외국 라이트. 어깨에다가 할 거야? 다른 라이트 거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적으로 한에서의 그 여기다 붙이는 거야? 예. 이 두 개를 제거하는 번지를.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걸어놓는 그거는 달아놓고 입으셔도 돼요.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드 마운트 세팅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자로 되게 세팅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옆으로 갔을 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5포트가 내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5포트가 나를 찔러서 꺾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이 XG의 방식을 제대로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교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을 거면 일자가 맞거든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탱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맞죠? 라인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찔러서 엄청 아픕니다. 아프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겠네. 네, 엄청 호스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려서 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탱크 세팅을 할 때 좌측 밸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좌측 밸브입니다. 이 왼쪽 탱크.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방향은 이렇게 보면 45도 각도. 여기에다가 스냅을 보통 체결을 하는데 12시, 3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밸브가 좀 더 이렇게 돌아가려면 여기보다 좀 더 3시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3시 쪽에 놔도 됩니다. 근데 3시 쪽에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여기 뒤로 여기 있다가 좀 더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 앞에 길이가 안 맞으면 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스냅을 좀 길게 늘리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짧게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길이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말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 뭐냐면 국내 사이드 마운트 다이버들한테 옆에 탱크 라인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옆에 딱 맞추는 거. 여기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요 일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무릎, 다리보다 탱크가 더 내려가지 않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됩니다. 왜 그러냐? 탱크가 조금이라도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동굴에서 땅바닥에 가라앉아서 땅바닥을 긁고 있을 때 내가 탱크가 바닥을 긁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근데 탱크가 더 일로 와 있으면은 내 무릎이 땅바닥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닿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션보다는 동굴에 특화된 세팅법이긴 하지만 굳이 내려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딱 일자를 맞추는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저희는 보통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무릎보다 위로 날아가게 해서 탱크 끄트머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탱크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트림 잣을 잡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이렇게 쳐보면요, 탱크 끄트머리가 느껴져요. 그랬을 때 탱크 끄트머리가 무릎부터 발목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각도가.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사이드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옆에다 달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A-프레임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사이드 마운트의 이제 좁은 데로 들어갈 때 단점이거든요.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걸릴 확률이 있어요.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요거를 그나마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탱크를 올려서 여기에서 A-프레임이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올려버려서 허벅지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얘 때문에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랬어 이제. 그럼 A 프레임이 좀 줄어듭니다. 맞출 일이 없다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탱크를 여기다 세팅을 하지 않고요. 좀 날립니다. 그럼 살짝 들린다는 거. 네, 탱크가 날라가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이빙하는 사람 봤을 때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근데 거꾸로 된 거죠. 그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웠고 그게 멋인 것 뿐인데 이제 사이드 마운트는 어쨌든 그런 특정 환경 때문에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팅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팅을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이렇게 몸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캐니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탱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는 우리가 보통 사이드 마운트 할 때 옮기잖아요. 옮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이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디링, 2번 디링 있죠. 공기죠. 왜 1번 디링이 달아요? 처음에? 쳐지니까. 그쵸. 쳐지니까 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끝에 멀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디링이 다는 이유는 1번 애들은 너무 날아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날아가. 한다고. 캐니스터에 막혀요. 아 걸리네. 그래서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더라도 앞으로 당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50바까지 이상 그렇게 베일아웃에 쓰지 않는 이상은 다이빙하는 동안 이걸 건들 일이 없습니다. 그럼 위치 교환을 안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일단 위치 교환은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개념이? 그리고 더 큰 차이점 마지막이 얘입니다. 엑스딥은 고정 디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곰으로 된 무빙 디링을 사용합니다. 무빙 디링. 이걸 사용하게 된 건 레이저를 써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1번, 2번의 위치가 어떠세요? 원하시는 데를 가 있나요, 맨날? 일단하죠 조금씩. 네? 이탈하거나 다이빙 환경이 바뀌었을 때, 틀어져. 내 옷이 바뀌었을 때 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야죠. 조절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내 바운더리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빙 할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는 바다, 민물, 염도랑 그 물의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입는 옷의 두께가 다르고 특히 블렌딩 상태가 다르고 탱크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뜨는 정도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고정 디링을 계속 바꾸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씁니다. 밀고 다니고. 네. 그래서 무빙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뭐 이건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한 거지만 레이저 다이버들 또는 국내에 그냥 엑스딥을 쓰시는 분들은 마치 무빙 디링과 엑스딥의 무빙 디링과 레이저의 고정 디링이 마치 대립되는 장단점을 따지는 것처럼 그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의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스티브 워츠예요. 그게 단점이고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근데 본인 환경에서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맨날 똑같은 방식의 다이빙을 하니까. 근데 패트릭처럼 이제 좀 더 이제 한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다는 아이디어를 줬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순서로상으로 봤을 땐 아까 말했던 레이저의 다음 버전으로 나온 건데 이제 마치 이게 좀 이제 대비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이게 착용하고 좀 빡빡. 붙으니까 부정됐어. 머리는 안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죠. 오히려 이걸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근데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엄청 힘들어서 사실 저도 쓰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됐습니다.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아니 수중에서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이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땡기고 근데 네. 좀 빳빳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용법을 모르면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쓰는 법을 알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보실 텐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탱크를 걸린 상태에서 그냥 밀잖아요. 그럼 텐션이 너무 강해서 안 가요. 그리고 내 팔의 힘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달아놓은 상태에서 탱크의 반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게 하다가 앞으로 간 다음에 내 몸통을 뒤로 틀어요. 이렇게 가게 하고 내 몸통을 확 틀어버리면 이 관성에 의해서 얘는 가만히 있고 내 몸이 뒤로 갑니다. 그 얘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활용하는 건 내 팔의 작은 근육이 아니고 내 몸통 전체의 근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느낌, 적은 힘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느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 반동을 이용해서 슉 하면 돼요.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알려드릴게요. 요까지가 엑스딥 사이드 마운트의 간략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피팅 할 때 다시 한번 내일 피팅을 할 거거든요. 피팅하면서 이제 세부적인 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